여러분,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입에 담기조차 조심스럽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적인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.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기름 냄새에 찌든 채 거실에서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제가 들어야 했던 그 은밀하고도 섬뜩한 속삭임. 재수 씨, 지금 제사보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? 저를 강하게 압박해오는 시아주버님의 서늘한 기운에 제 이성은 마비되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. 50년 지기 단짝 친구의 제안으로 시작된 우리 부부의 위험한 이중생활,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상상도 못할 금지된 선택의 현장. 과연 예순을 넘긴 평범한 주부인 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? 오늘 이야기, 평범한 도덕관념으로는 절대 이해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는 충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. 손에 땀을 쥐게 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60을 갓 넘긴 평범한 주부 정미숙이라고 합니다. 남들은 다 늙어서 무슨 팔자 좋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남편이랑 둘이 남은 집안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. 30년 넘게 산 남편 정호 씨는 이제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집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룸메이트 같은 존재였죠. 대화는커녕 눈길 한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진 지 오래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제 50년 지기 단짝인 경희를 만났습니다. 경희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그야말로 제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친자매 같은 친구예요. 집안도 유복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경희는 60이 넘어서도 늘 세련되고 당당했죠. 그런데 그날은 경희의 눈빛이 유독 묘하더라고요. 미수가, 너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억울하지 않니?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멍하니 쳐다보자 경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. 나 요즘 우리 남편이랑 새로운 걸 시작했어. 근데 우리 둘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. 미수가, 우리 부부끼리 아주 위험한 경험 한번 해보는 거 어때?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. 4명이서 엮이는 그 판 자체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. 하지만 경희 씨의 말은 진지했습니다. 서로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선택을 지켜보고 각자의 관계를 흔들어보는 것, 그 묘한 긴장감이 죽어있던 감각을 깨워줄 거라는 거였죠. 경희의 제안을 듣고 온 날 밤,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.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경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. 우리 나이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.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느냐는 그 말들 말이죠.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처음엔 미친 거 아니냐며 펄쩍 뛰던 남편도 제 진심 어린 눈물과 경희네 부부의 확신에 찬 태도, 그리고 별일 없을 거다라는 말에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솔직히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.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눈앞에 두면 경계하면서도 궁금해지는 법이요. 결국 우리 부부는 경희네 부부와 약속을 잡았습니다. 그날 밤 분위기 좋은 펜션의 어두운 조명 아래 우리 4사람이 모였습니다. 공기는 차가웠지만 속은 묘하게 달아올랐죠. 처음엔 어색함에 다들 술잔만 비웠지만 누군가가 이쯤에서 결정을 하자는 말을 꺼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.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그 남편 앞에서 내 남편과 마주 앉아 서로의 속내를 꺼낸다는 것, 그 시선이 주는 압박감과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 서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사실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죠.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의 순간 속에서 저는 제가 여태껏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들의 은밀한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큰 판, 더 위험한 선택을 원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에 중독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시댁에 큰 제사가 다가왔죠. 남편의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제사라면 아주 엄격했습니다. 시아주버님은 유독 보수적인 분이셨고 저는 늘 그분 앞에서 조신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죠.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경희와 함께 건드려버린 어떤 욕심 같은 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. 제사 준비로 온 집안이 분주했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.
제 남편 정우 씨도 과음을 했는지 일찌감치 건너방에서 골아떨어졌죠. 저는 뒷정리를 하러 부엌에 있다가 잠시 땀을 식히려고 아무도 없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시아주버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?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시아주버님은 평소의 엄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미수가 아니 재수씨. 나 다 알고 왔어. 경희한테 얘기 다 들었단 말이야.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경희가 제 비밀을 공유하던 그 친구가 시아주버님에게 우리 부부의 비밀을 말해버린 걸까요? 시아주버님은 당황하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거칠게 숨을 내뱉었습니다. 그 사람들과는 그렇게 대담하게 움직이면서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? 형님,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이러세요?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아주버님은 저를 몰아붙이며 제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시아주버님의 태도는 거칠면서도 집요했습니다. 제사보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그 목소리에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. 벽 너머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.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공포와 이미 벌려놓은 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. 안 돼요. 제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저는 문 쪽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시아주버님은 낮은 목소리로 못 박듯 말했습니다. 경희가 그러더군. 재수씨가 요즘 예전이 아니라고. 나도 확인해야겠어. 그리고 나를 빼놓고 너희만 가겠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경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. 그녀는 자신들이 즐기던 비밀스러운 판에 저를 끌어들였고 이제는 시아주버님까지 끌어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죠.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. 어두운 방 안 제사상의 향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저는 끝내 그가 내민 조건과 말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남편이 언제 깨서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이 오히려 제 판단을 더 흐리게 만들었습니다.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죽음보다 차갑고 달콤한 배신이자 일탈이었습니다.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. 옆자리에 앉은 저는 창밖을 보며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쳤죠. 제 가슴 속에는 시아주버님이 던진 경고와 경희에 대한 원망,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. 50년 지기 친구가 던진 그 위험한 제안은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. 이제 저는 예전의 평범한 주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시아주버님과는 그날 이후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사이가 되었고 경희와는 더 깊고 은밀한 비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죠. 여러분, 비밀이란 건 한 번 손 떼면 결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괴물과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그 괴물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. 남들의 시선, 도덕, 그런 건 제 불안과 갈증을 잠재워주지 못하니까요. 오늘 제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죠? 하지만 여러분 가슴속에도 이런 흔들림 하나쯤은 숨어있지 않나요? 그 흔들림을 잡을지 더 키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다만 한 가지, 그 선택의 대가를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.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저는 더 위험하고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